안녕하세요. 코레일드로우 최신 버전인 2019 1시간의 끝내기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벡터 방식 드로잉 프로그램은 일러스트레이터가 대부분을 차지하는데요. 코레일드로우도 일러스트레이터 못지않은 매우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특히 외국에서는 이 코레일드로우를 굉장히 많이 쓰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일러스트레이터가 많이 장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코레일드로우가 좀 밀리고 있는 상황이긴 하죠. 이 코레일드로우는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하기에 좋게 만들어졌고 특히 인쇄 쪽에 매우 최적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강좌는 1시간에 코레일드로우를 좀 더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활용하는 방법도 알려드리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강의를 들으실 때 집중해서 1시간만 투자를 하시면 여러분이 코레일드로우로 간단한 작업이나 그 다음에 인쇄까지 가능하게 저희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업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코레일드로우를 다운받기 위해서 코레일.com으로 들어옵니다. 이 코레일드로우가 한국에 들어왔었는데 그때는 한글을 지원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한국에서 철수를 했죠. 그 이후로는 지금 한글을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셔도 한글이 떠 있지가 않죠. 그죠? 여기에 예전에 한글이 나왔어요. 근데 이제 지원을 안 하기 때문에 영문판을 쓰실 수밖에 없고요. 자, 지금 최신 버전이 2019 버전입니다. 이거는 나온 지 진짜 얼마 안 됐어요. 그리고 이 코렐은 프로덕트 여기 보시게 되면 이제 다양하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코렐 드로우부터 시작해서 뭐 코렐 그래픽 해서 다양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일단 우리는 코렐 드로우를 배우기 위해서 이 프리 트라이얼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프리 트라이얼 들어가시면 코렐 드로우 그래픽스 스위트, 그죠? 그 다음에 맥과 PC용이 나오고요. 페인터 하고 이제 쭉 나오게 되는데, 이 코렐 드로우만 따로 받을 수는 없고요. 이 스위트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있죠? 요걸로 받으셔야 되겠어요. 다운로드 트라이얼 15일 동안은 무료로 쓰실 수 있습니다. 저장도 되고 다 되니까 이용을 해보시면 되겠죠? 자, 여기서 프리 트라이얼에서 저장하시고 그 다음에 실행하시면 이제 바로 실행이 되게 되겠죠. 15일까지만 무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설치를 하시게 되면 코렐드로우 그래픽 스위트 2019라고 이렇게 깔리게 되는데요. 이걸 열어보시면 이 코렐 드로우만 깔리는 게 아니고 여기 듀플렉싱 위저드, 포토 페인트, 폰트 매니저, 코렐 캡처 이렇게 다 깔리죠.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 이 코렐 그래픽 스윗으로 아예 받아져서 깔기 때문에 이거 전부 다 까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코렐 드로우를 실행을 해주시면 되겠죠. 코렐을 실행하시면 이렇게 첫 번째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제일 처음에 Get Started라고 해서 이렇게 보이게 되죠. 이게 이제 처음 시작되는 부분이 되는데 이 여러분이 처음 이제 코렐 드로우를 쓰시는 분들은 요거 활용하시면 아주 좋아요. 여기에 보시면 Give a Try라고 나오죠. 이 Give a Try는 뭐냐 하면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자, 누르시면 요렇게 우리가 실제로 그려볼 수 있게 예제를 요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요 펜 툴로 그려라, 이 부분은 움직여라 해서 요렇게 보이게 되죠. 자, 이러면 여러분이 좀 배우기가 훨씬 쉽겠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도 보면 Give it a try 하면서 들어가 보면 요거는 좀 더 다르게 그림자도 넣고 여러 가지로 만들죠. 여러분들이 처음에 하실 때 요거 이용하시면 훨씬 좀 쉽게 여러분이 배우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플러스 있죠? 자, 요걸 눌러서 새로운 도화지를 하나 만들게 되고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툴로 들어갑니다. 옵션, 커스터마이제이션이라고 있죠? 여기를 들어가세요. 들어가시면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이거 왜 들어왔냐면 지금 여러분 어때요? 화면이 너무 밝죠? 네, 이거 오래 작업하면 눈 아파요. 나중에는 굉장히 안 좋습니다. 너무 밝아서. 그래서 요거 테마를 자, 어피어런스에서 테마 있죠? 컬러 테마를 반드시 라이트에서
미디움이나 자, 좀 더 어둡게 다크. 예, 요렇게 놓고 쓰도록 하세요. 이러면 눈이 훨씬 편합니다. 예, 요렇게 만들고 그다음에 뭐 다이얼로그 박스 같은 거 조절하는 건데 뭐 이런 거는 필요 없고요. 자, 요것만 잘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오케이. 그러면 배경 화면이나 이런 게 전부 어두워지죠. 예. 자, 새로운 도큐멘트를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할까요? 여기 플러스 버튼 누르시고요. 새로운 걸 하나 만듭니다. 그러면 자, 크리에이트 뉴 도큐멘트에서 창이 하나 나오죠. 자, 이름 정해주고 그 다음에 프리셋 코렐 드로우 디폴트라고 해서 나오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아래 보시면 페이지 숫자 CMYK 자, A4 쭉 사이즈가 나오죠. 세로로 기냐 가로로 기냐. 자, 그 다음에 해상도가 나오게 되죠. 자, 이 코렐 드로우가 인쇄 쪽에 많이 특화가 되어 있다 보니까 이 해상도를 정해줄 수 있게 돼 있어요. 일러스트레이터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거 없어요. 그런데 이 코렐 드로우는 이 해상도가 나오죠. 예, 요거는 이 위에 사진 같은 것도 얹어서 출력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이런 게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 일러스트레이터와 사진이 같이 작업이 돼서 출력을 하게 되니까 이게 이제 해상도가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어떤 경우에요? 인쇄하는 경우에요. 여러분이 만약에 웹이나 컴퓨터 모니터에서만 볼 때는 오케이 해줍니다. 그러면 처음 기본 화면이 나오게 되겠죠. 자, 여기 보시면 돋보기와 누르고 있으면 떠요. 자, 이 옆에 이렇게 삼각형 모양 보이시죠? 이 삼각형 모양이 부 메뉴가 있다는 뜻이에요. 이런 것들 다, 그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요. 여기도 다 있네요. 다 붙어 있네요. 이건 전부 누르고 있으면 부 메뉴가 나온다. 그런 뜻입니다. 자, 이걸 누르고 기다리면 부 메뉴가 나오죠. 펜이라고 나오죠. 줌은 확대, 클릭, 클릭, 축소. 자, 이거를 일러스트레이터 같은 경우는 Alt 키를 누르고서 축소를 하는데 얘는 Alt 키 눌러도 변화가 없어요.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자, 이 상태에서 마우스의 우측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축소가 돼요. 마우스의 좌측 버튼을 클릭하면 확대되고 우측 버튼을 클릭하면 축소되게 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 마우스의 스크롤 휠 붙어 있잖아요. 중간에. 그죠? 이 휠을 돌려도 확대 및 축소가 됩니다. 이게 훨씬 편하겠죠? 네, 이 스크롤 휠로 이용을 하도록 하세요. 그 다음에 이걸 누르고 있으면 나오는 펜 기능인데요. 이 펜은 어떨 때 쓰냐면 자, 펜을 만들고 움직일게요. 자, 어때요? 도화지를 내 마음대로 원하는 데다가 얹을 수가 있겠죠? 이렇게 종이를 내가 원하는 위치에 이렇게 갖다 놓고 작업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펜 기능이 되겠습니다. 펜. 자, 이 펜 기능으로 이용을 해서 갖다 놓고 쓰시면 되는데 할 때 이거를 왔다 갔다 하니까 귀찮아서 단축키를 외웠어요. 그러면 자, 펜이 H면 이렇게 있을 때 H를 누르면 펜으로 바뀌죠. 문제는 다시 또 눌러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다른 툴을. 아니면 단축키를 누르든지. 그죠? 자, 일러스트레이터는 스페이스바 누르면 움직였었죠? 얘는 스페이스가 아니고 마우스의 중앙 스크롤 휠 있죠? 그거를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어요. 네. 마우스의 중간에 좌측 우측 버튼 중간에 스크롤 휠이 있습니다. 그걸 눌러주시면 이런 식으로 움직일 수가 있다. 자, 그 다음에 스크롤 휠을 돌리면 확대나 축소가 가능하다. 이렇게 해서 이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단축키가 되겠죠. 그럼 이제 작업에 필요한 툴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왼쪽에 있는 이 부분이 툴 팔레트가 되겠죠. 여기서 가장 기본적인 작업을 할 수 있는 도형들 그리는 것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사각형, 원, 그 다음에 다각형이 나오죠. 사각형을 누르고 있으면 렉탱글이 있고 3포인트 렉탱글이 있습니다. 이거는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여기서 렉탱글부터 한번 볼게요. 자, 여기서 사각형을 선택을 하시고 클릭
드래그해서 하나를 그립니다. 자, 마우스에 손을 띄시면 안 돼요. 클릭한 상태에서 드래그를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도형을 하나 만들었죠. 자, 그 다음 이 도형을 움직인다든지 그 다음에 크기를 조절한다든지 그런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선택 툴을 이용을 해야 됩니다. 자, 이게 픽 툴이라고 합니다. 일러스트레이터 같은 경우에는 셀렉트 툴이라고 하죠. 이 코렐에서는 픽 툴이라고 합니다. 이 픽 툴로 물체를 움직이고 그 다음에 사이즈를 코너에 대서 줄였다가 늘렸다가 그 다음 이쪽으로 줄였다가 늘렸다가 그 다음에 이렇게 키울 때 일러스트레이터는 쉬프트를 눌러서 비율대로 키우죠. 얘는 아예 그냥 비율대로 큽니다. 그러니까 쉬프트 같은 거 따로 누를 필요가 없어요. 예, 그러면 비율 없이 키우려면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거는 이제 이런 식으로 따로 잡고 움직이셔야 되겠죠. 예, 쉬프트를 누르면 비율대로 커지기 때문에 그거는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해제를 했어요. 바닥에 아무데나 대고 클릭을 하면 해제가 되겠죠. 자, 다시 얘를 선택을 해야 됩니다. 이 코렐 드로우는 일러스트레이터나 마찬가지예요. 이 물체에 대해서 내가 뭔가를 하겠다 한다면 일단 선택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픽 툴인데요. 이 픽 툴을 이용을 할 때 도형이 하나가 아니고 이제 여러 개가 이렇게 그려져 있단 말이죠. 자, 이때 일러스트레이터는 동시에 선택하기 위해서 이렇게 드래그하면 이 선택 툴, 픽 툴로 드래그한 이 점선 박스 안에 걸리는 것들은 선택이 되지만 이 코렐 드로우는 선택이 안 돼요. 선택이 안 되죠? 자, 그러면 어떻게 선택하느냐? 일단 클릭을 하든지 첫 번째, 두 번째는 이 점선 박스 안에 완전히 이 물체가 다 포함이 돼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요렇게. 자, 이것도 귀찮다. 그러면 자, 걸리어도 선택이 되게끔 하기 위해서는 키보드에 있는 Alt 키이시죠? 예, 보이시죠? 이 Alt 키를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하면 걸리면 선택이 돼요. 이런 식으로. 요렇게. 그렇죠? 예, Alt 키 기억하세요. Alt 키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 자, 그 다음에 또 선택을 하는 방법은 자, 또 누르고 있으면 프리핸드 픽이라고 나오죠. 이 프리핸드 픽은 클릭, 드래그를 합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런 점선이 직선 나오고 그 다음에 실선이 나오죠. 자, 그 안에 들어가는 건 다 선택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해볼까요? 이런 식으로 요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원하는 걸 선택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예, 저는 지금 걸리지 않고 그냥 포함을 시키게끔 했기 때문에 안 되지만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했다. 그 다음 어때요? 움직여 볼까요? 선택되죠? 예. 자, 그런데 보세요. 우리가 먼저 번에 있는 이 픽도 완전히 포함되지 않으면 선택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무슨 키 썼죠? Alt 키. 자, 이것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프리핸드 픽도 Alt 키를 누른 상태에서 해주면 돼요. 그러나 처음부터 누르지 않아도 됩니다. 중간에 마음이 바뀌었으면 누르시면 돼요. 일단 그냥 그리는 거죠. 이렇게. 그래 놓고 아유 귀찮아 안 되겠어요. 그냥 Alt 키를 눌러야 되겠어요. Alt 키 누르고 띄면 바로 선택이 되게 되겠죠. 예, 이게 이제 숙달이 안 되면 조금 헷갈리시는 분도 있을 텐데 이 프리핸드 픽이 굉장히 편리해요. 그래서 요거는 잘 활용하면 아주 쉽게 쓸 수가 있습니다. 여기 있는 픽은 박스, 여기 있는 픽은 말 그대로 프리핸드 픽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프리 트랜스폼이라고 있네요. 자, 이 밑에 거 프리 트랜스폼으로 들어가서 자, 여기에다가 클릭하고요. 드래그를 합니다. 그러면 그 점을 기점으로 키울 수가 있죠. 그 다음 위치를 센터로 잡고 키우면 센터에서 커지게 돼요. 그렇죠? 여기를 클릭해서 드래그하면 이런 식으로.
예. 자, 찍은 위치가 기준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확대만 되느냐? 아니죠. 자, 이거를 세부적으로 이 툴들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조절하는 것은 이 위쪽에 보시면 이런 막대가 있죠. 예, 요거는 이제 메뉴가 아니고요. 프로퍼티 바라고 합니다. 이 프로퍼티 바에 보시면 로테이트와 스큐나 예, 이런 것들, 예, 그 다음에 뒤집기나 이런 것들 다 있습니다. 자, 로테이트를 한번 바꿔줄게요. 그 다음에 클릭 드래그하면 예, 빙글빙글 돌릴 수가 있죠. 이 돌리는 것도 클릭 드래그하면 이렇게 기준점을 바꿔줄 수가 있어요. 찍는 자리가 기준점이 됩니다. 하지만 마우스에 손을 띄는 게 아니에요. 클릭한 상태에서 드래그를 하는 겁니다. 예, 클릭한 상태에서 마우스에 띄지 않고, 그 다음에 이것은 클릭, 예, 이렇게. 자, 이거는 뭐예요? 뒤집기. 예, 뒤집기입니다. 미러 기능이 되겠습니다. 자, 이거를 기준으로 이렇게 뒤집기가 되겠죠. 예. 자, 이것은 여러분이 이제 뒤집기가 이게 지금 어떻게 되는 건지 잘 모르시겠다 하면 지금 이게 사각형이니까 모양이 안 나와서 그런데 자, 제가 한번 뒤집기를 한번 만들어 보기 위해서 불특정한 요런 모양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선택을 했죠. 자, 여기서 프리 트랜스폼을 주고요. 여기서 뒤집기를 클릭했죠. 클릭. 자, 이렇게 보시면 네, 뒤집어졌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자, 이 상태에서도 지금 뒤집힌 거예요. 예, 위 아래가 뒤집힌 겁니다. 예, 이렇게 하면 좌우로 뒤집히는 거죠. 자, 위 아래로 뒤집기, 좌우로 뒤집기 이렇게 뒤집어지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건 이제 스큐 기능인데요. 자, 요걸 누르고 이번엔 픽 툴로 자, 요걸로 선택을 해놓고 이번엔 스큐로 한번 바꿔볼게요. 프리 트랜스폼 가서 스큐를 누르시면 클릭 드래그하면 이렇게 찌그러지게 되겠죠. 스큐 같이.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스큐로 찌그러뜨릴 수가 있다. 예. 자, 여기서 자, Alt 키 눌러서 지우고요. 여기서 보시면 자, 돌리기, 뒤집기, 스케일, 스큐 이렇게 기준되는 것들을 지정을 해서 우리가 변형을 시켜줄 수가 있어요. 네 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픽 다시 선택해서요. 자, 이렇게 해서 픽 툴을 한번 봤고요. 그 다음에 사각형 그리기도 한번 봤죠. 자, 사각형을 3포인트 렉탱글로 그리면 어떻게 될까요? 클릭, 마우스에 손 띄고 그려줍니다. 자, 한 변을 그리고 나머지 방향을 만드는 거예요. 자, 클릭, 드래그, 손 띄고 방향.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걸 좀 헷갈리세요. 이 방식이 적응이 안 되는 분들은 조금 헷갈릴 수 있으니까 몇 번 써보시면 알 수 있어요. 그래도 클릭, 드래그해서 손 띄고 그리기, 클릭, 드래그해서 손 띄고 그리기. 자, 이때 클릭 드래그해서 나는 직선을 만들고 싶은 거죠. 수직으로. 근데 이렇게 해서 지금 수직이라는 확신이 없죠. 그죠? 이럴 때는 Shift 누르세요. 그 다음에 손을 띄면 자, 그리게 되면 얘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자, 그 점을 기준으로 또 위아래하고 양옆으로 대칭돼서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Shift 눌렀던 걸 다시 띄세요. 그러면 요것만 먹습니다. Shift가 두 가지 기능이 있어요. 예, 대칭되게끔도 해주고 그 다음에 직선도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나오게 되죠. 이거를 그릴 때도 Shift를 그리면 Shift 누르고 그리면 찍은 자리가 중앙이 되죠. 그래서 자, 상하 좌우로 대칭되면서 커지죠. 그렇죠? 예. 그 다음에 Shift가 직선도 기능을 한다. 예, 그거 알아두세요.
자, 지웠습니다. 두 가지 되겠어요. 쉬프트 기능. 자, 그 다음에 엘립스는 원 그리는 거죠. 자, 여기는 엘립스 툴, 타원 그리는 툴 하나로 전부 다 합니다. 자, 쉬프트 또 누르면 중심을 기준으로 커지겠죠. 자, 그 다음 이렇게 해주면 코너가 기준이 돼서 이렇게 커지잖아요. 그렇죠? 예, 지금 이렇게 커지죠. 그 다음에 쉬프트 누르면 기준점, 중심을 기준으로 커지는 원. 자, 그 다음에 정원을 그리겠다. 그러면 컨트롤이 되겠습니다. 컨트롤. 정원은 컨트롤. 자, 그 다음에 뭐 이 사각형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컨트롤 누르면 정사각형 나오는 거예요. 정사각형. 이게 단축키가 약간 틀려요. 그래서 여러분이 좀 헷갈립니다. 예, 그래서 그런 것들만 여러분이 잘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이 엘립스 툴도 3포인트 엘립스가 있습니다. 클릭, 드래그, 띄고 요렇게. 그러면 지름 지정하고 위아래로 커지게. 그 다음에 컨트롤 누르면 정원. 예,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게 됩니다. 자, 그 다음 다각형이 되겠죠. 자, 다각형은 폴리곤, 스타, 스파이럴, 커먼 쉐입, 임팩트 툴, 그래프 페이퍼 이렇게 있습니다. 자, 폴리곤은 선택을 해주게 되면요. 자, 오각형이에요. 그래서 드래그하면 이 오각형이 나오게 되죠. 오각형. 자, 그 다음 이 각형의 개수를 늘리고자 한다면 여기서 올리면 바로바로 적용이 되네요. 아, 이런 건 아주 편하죠. 그죠? 예, 이런 것들은 그 즉시 이미 그려진 도형에도 적용되기 때문에 아주 편리하게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스타가 되겠죠. 스타. 요거는 별이 되겠습니다. 별. 자, 뿔이 5개가 있는 별. 그 다음 요걸 올리면 여러가지 7개, 8개 다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그 옆에 보시면 이 별 옆에 보시면 요런 모양이 있네요. 요건 뭐예요? 틀려지죠? 예, 요것은 삼각형이 겹쳐져서 만들어지죠? 예, 차이점이 있죠. 하지만 이미 그려진 거에는 안 먹네요. 그렇죠? 이거는. 예, 요거는 그려진 건 안 먹고 새로 그리는 거에만 적용된다. 예, 그거 생각하시고요. 그 다음에 자, 요걸 한번 볼까요? 자, 요거는 또 적용되네요. 예, 요런 것들이 조금 여러분이 헷갈릴 수가 있어요. 예, 이것은 안으로 들어간 부분이죠. 예, 얼만큼 들어갔느냐 그 부분이 샤프니스가 되겠습니다. 여기 안쪽으로 많이 집어넣으면 많이 들어가고, 예를 들어서 뭐 80 정도 넣었다 그럼 이렇게 뾰족한 게 나오는 거고, 10 정도만 넣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자, 완만한 별 모양이 나오게 되겠죠. 예.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별 같은 걸 만들어 줄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스파이럴이죠. 이건 뭐예요? 빙글빙글빙글 돌리는 꼬불꼬불한 이런 원이 되겠습니다. 자, 선택 툴로 움직여 볼게요. 요렇게 소용돌이죠. 소용돌이. 자, 이렇게 해서 소용돌이를 만드는데, 자, 이것도 이제 여기를 보시게 되면 쭉 올리면 적용되나요? 안 되죠. 자, 이것은 새로 만드는 거에 적용되는데, 이런 것들이 약간 불편한 거예요. 이게 적용이 되려면 다 적용이 되든지 해야 되는데, 어떤 거는 이미 만든 거에 적용이 되지만 어떤 거는 또 안 돼요. 그래서 이 코렐이 아직은 약간 아마추어틱한 모습이 남아있는 게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렇죠. 자, 일단은 이렇게 해주고요. 그 다음에 스파이럴 개수를 올립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그려줄게요. 그렇죠? 그럼 이걸 낮춰주면 이거 따내죠. 이렇게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리기 전에 미리 해주셔야 되겠어요. 처음에 하실 때는 헷갈려서 잘 적응이 안 되실 수도 있어요. 특히나 이제 일러스트레이터 같은 거 쓰시던 분들은 많이 헷갈리실 거예요. 저도 이제 프로그램을 왔다 갔다 쓰다 보면 좀 헷갈립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제 여러 번 쓰시면 여러분이 숙달이 돼요. 그러니까 쓰실 때까지는 제대로 쓰실 때까지는 이제 자꾸 해서 몸에 익숙하게 하는 수밖에 없겠죠.
자, 그 다음에 지금 제가 작업하다 보니까 자꾸 왔다 갔다 하니까 귀찮죠? 자, 여기 있는 픽 툴의 단축키는 안 나와요. 지금 보시면 마우스 대면 펜 툴 H, 그 다음에 크롭 툴은 없고, 여기 있는 렉탱글 F6, 그 다음에 여기 엘립스 툴 F7, 뭐 이렇게 단축키들이 다 보이는데, 픽 툴은 나오지가 않죠. 이 픽 툴은 스페이스입니다. 스페이스를 누르고 있으면 안 돼요. 누르고 있으면 막 왔다 갔다 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스페이스 한 번만 누르고 뜁니다. 자, 얼른 뛰셔야 되겠죠. 누르고 천천히 뛰면 안 되고요. 한 번만 살짝 눌러주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그런 픽 툴로 바로 바뀌게 되겠죠. 예, 그러니까 이 픽 툴 단축키는 외우는 게 좋겠죠. 예,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H와 그 다음에 줌 Z, 이 두 개도 외워두시는 게 좋겠죠. 자, 이렇게 해서 작업을 해주실 수가 있어요. 자, 이게 스파이럴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커먼 쉐입이죠. 이 커먼 쉐입은 뭘까요? 자, 클릭 드래그 해주면 이렇게 끼우린 모양이 나오네요. 그죠? 예, 이렇게. 그 다음에 뭐 이런 식으로. 자, 내 맘대로 이렇게 만들어 주는 건데, 이 커먼 쉐입은 뭐 그렇게 크게 뭐 중요한 건 아니기 때문에 요건 일단 이렇게만 알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임팩트 툴이죠. 자, 이것은 쭉 클릭 드래그해서 원을 일단 그려요. 그 다음에 손을 띄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건 뭐예요? 자, 이렇게 뭔가 만화 같은 데 보면 강조 같은 거 할 때 뭐 히어로가 나오면 뒤쪽으로 쫙 광채가 나오죠. 이런 거 만들어 줄 때 쓰는 게 이 임팩트 툴이 되겠어요. 임팩트를 주는 거죠. 네. 자, 이렇게 그려 놓고 이거는 이제 그릴 때 이렇게 조정을 해줄 수가 있죠. 뭐 이런 거를 해준다든지, 그 다음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예, 이렇게 조절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런 식으로 또는 이렇게 올려서 드래그해서, 예, 이렇게 만들어 주죠. 그 다음 이런 식으로 한다든지 다양하게 우리가 작업을 해줄 수 있는데, 이때는 이제 안 뜨죠 또. 예.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강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 이거를 이제 사방으로 이렇게 번지는 걸로 만들었는데, 자, 달리기 같은 거 할 때 뒤쪽으로 샥 휘날리듯이 이렇게 하고 싶어요. 그럴 때는 이 프로퍼티 위에 보시면 라디알이 있는데, 이 라디알을 누르면 이게 패러렐도 있어요. 이 패러렐을 선택을 하면 밀리는 효과를 주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것들은 아주 편리하게 쓸 수가 있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일러스트레이터 같은 데는 이런 거 하려면 좀 귀찮죠. 예, 복잡한데 여기는 아주 쉽게 만들어 줄 수가 있죠. 자, 이렇게 해서 만들어 주고, 그 다음 여기서 뭐 이런 걸로 준다든지, 그죠? 예, 그 다음에 이런 걸로 준다든지,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준다든지, 그 다음에 이렇게 준다든지, 다양하게 우리가 지정을 할 수 있죠. 아까 라디아일에서는 여러분이 이 강의창이 좀 작아서 제대로 안 보였는데, 패러렐로 하면 차이점을 자세히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거의 차이가 뭔지. 처음에부터 조금씩 연해지는 거고요. 이렇게 주면 다이아몬드 형태로 모양이 이렇게 나오죠. 예. 그 다음에 이렇게 주면 자, 타원형으로 나오게 되겠죠. 자, 요 퍼센테이지를 좀 올리면, 예, 이렇게. 그 다음에 요거는 이런 식으로만 나오죠. 예, 이 뾰족한 부분, 얇은 부분은 흐려지는 부분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두꺼운 부분은 안 흐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어떻게 되겠어요? 이쪽과 이쪽이 다 흐려지는 거가 되는 거죠. 예, 다이아몬드 같이, 그죠? 예,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요렇게 해서 우리가 임팩트 툴도 한번 봤어요. 그 다음에 그래프 페이퍼는 자, 말 그대로 클릭 드래그 하면 이렇게 그래프 같이 나오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들려면 귀찮잖아요. 정확하게 칸도 띄고 하려면 이런 것들은 쉽게 여기서 만들어 줄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게 칸수가 너무 적은 것 같아요. 좀 더 많이 하고 싶어요. 안 뜨죠? 프로퍼티가 뜨지 않습니다. 자, 이것은
요걸 눌렀을 때, 2를 눌렀을 때만 뜨게 됩니다. 자, 일단 지우고 다시 한번 해볼까요? 여기서 3개를 5개, 6개로 올려볼까요? 드래그. 그러면 어때요? 예, 그대로 적용이 되죠? 자, 그리고 또 증가를 시키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예, 이것은 이미 적용한 건 변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요런 것들을 바꿀 때는 그릴 때부터 바꾸는 거는 이 툴을 선택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미 그린 거에서 약간 변형이 되겠다 싶은 것들은 요걸 눌러도 뜨게 됩니다. 가장 일례로 두께죠. 예, 여기서 두께를 10픽셀로 주면 두께가 올라가고, 요것은 두께가 얇아지고, 그 다음에 요거는 점선도 만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점선 형태를 우리가 만들 수 있겠죠. 5픽셀을 올려볼게요. 여러 가지 점선 형태랑 그 다음 실선이랑 이렇게 만들어줄 수 있죠. 이것들은 어떤 걸 그리든지 동일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각형을 그렸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위쪽을 보면 똑같이 나오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각형도 다 똑같이 이용할 수 있고요. 여기서 그려지는 도형은 전부 요거 똑같이 그대로 다 나와요. 위치는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이쪽에 있을 수도 있으니까 위치만 잘 보시면 다 찾을 수가 있어요. 형태, 굵기 전부 지정이 가능합니다. 자, 요게 이제 기본적인 도형 툴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도형들이 있을 때 한꺼번에 선택을 할 때 이제 일러스트레이터 쓰던 사람은 습관적으로 이렇게 자꾸 선택을 하게 되는데, 한꺼번에 선택할 때는 이 선택 툴을 더블 클릭을 해주시면 쭉 선택이 돼요. 이 위에 있는 도화지에 있는 것들은 모두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만 선택을 하려면 그 하나를 이렇게 드래그해서 잡아야 되겠지만, 자, 이 전체 하나밖에 없다 할 때는 그냥 더블 클릭해 주시면 되겠죠. 예.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기본 도형을 그려봤고요. 그 다음에 베지어를 한번 그려볼까요? 자, 여기 있는 이 부분 있죠? 여기를 누르면 프리핸드부터 베지어, 펜, 비스플라인, 폴리라인, 3포인트 커브 이렇게 다 나오게 됩니다. 자, 이거는 이제 일러스트레이터 같은 거하고는 좀 틀리게 캐드나 무슨 라이노 같은 데에 쓰이는 그런 방식도 여기 나와요. 예, 그리는 방식이. 자,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여기 그리는 방법을 한번 말씀드려야 되겠죠. 자, 이 베지어 곡선을 그리는 방법은 물론 이제 아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자, 기본적으로 어떻게 그리는지는 설명을 드려야 되니까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판에 못이 하나 박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못이 박힙니다. 자, 그런데 여기다 못을 하나 박는 순간 고무줄이 와서 딱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못을 딱 박는 순간 이 고무줄이 와서 탁 이어줍니다. 그래서 자, 이거는 이제 옆에서 본 거죠. 옆에서. 예, 옆에서 본 거고요. 이렇게 옆에서 본 겁니다. 자, 이거를 위에서 보면 딱 못이 하나 박히면 고무줄이 와서 탁 걸린다고 그랬죠? 또 탁 박으면 고무줄이 와서 딱 걸리게 됩니다. 또 탁 못을 박으면 착, 못을 박으면 착. 그 다음에 처음을 찍어주면 이 고무줄이 쫙 해서 완전히 이어지는 도형을 만드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도형을 그릴 때 땅땅땅땅땅 찍으면 그냥 무조건 착착착착착 직선으로 이어진단 말이에요. 이거는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데, 자, 그러면 곡선을 그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곡선은 방법이 틀립니다. 곡선을 그릴 때는 못을 땅 하고 박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못을 땅 박는 순간 고무줄이 와서 걸리죠. 자, 마우스를 띄지 않습니다. 땅 박은 상태에서 마우스를 드래그를 하게 되면 자, 여기에 숨어 있던 핸들이라는 게 나옵니다. 핸들이 튀어나와요. 네, 이런 식으로. 자, 요게 아니고 이쪽으로 당겼죠? 네, 그러면 이쪽으로도 나오고 반대쪽으로도 나오고요. 그 다음 여기에 고무줄을 이 핸들 끝이 이 고무줄의 중간을 잡아 당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곡선을 만들죠. 네, 즉 이거는 이제 옆에서 본 거고, 위에서 봤다. 땅 찍고 땅 찍은 상태에서 손을 띄지 않고 드래그를 합니다. 그러면 똑같은 게 하나 나오고
원래 이렇게 이어져야 되는데 얘가 당겨주니까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 나오는 이 핸들은 어디에 영향을 줄까요? 두 번째 찍는 점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땅 찍으면 원래 이렇게 이어져야 되는데 여기서 당겨주니까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 또 땅 찍고요. 이쪽으로 당겨요. 그럼 또 일로 나오겠죠? 그러면 고무줄이 걸려야 되는데 얘가 당겨주니까 이렇게 되겠죠. 자, 이 부분은 핸들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클릭 드래그를 했습니까? 안 했죠. 그러니까 이거는 뾰족한 이런 점이 나오지만 이렇게 핸들이라고 그러죠. 예, 요 핸들 안테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접혀 있다가 튀어나오는 거니까, 그죠? 이 안테나가 달려있는 부분은 이렇게 완만하게 나온다. 뾰족한 부분이 나올 수 없어요. 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죠? 예, 이걸 양쪽으로 다 당기기 때문에 달려와서 또 달려가니까 이 부분은 절대 뾰족하게 나올 수가 없죠. 자, 이게 가장 기본적인 베지어 그리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볼까요? 이 벡터 방식의 프로그램들은 무조건 기본적으로 이 베지어 방식을 전부 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무조건 이 베지어 방식은 익히셔야 돼요. 자, 여기 보면 펜 있죠. 펜 선택을 해서 클릭. 그러면 손을 띄는 거예요. 마우스에 이 고무줄이 붙어 있어요. 지금 어디선가 와서 걸린다고 그랬죠. 그래서 두 번째 땅 찍으면 또 탁 걸립니다. 그리고 또 마우스에 또 걸려 있죠. 땅, 따당. 그러나 자, 여기다 따당 하면 끝나버리고 여기는 열린 도형이 되죠. 뚫려 있어요. 그죠? 그래서 다시 또 땅 이어주면 자, 엔터 치면 돼요. 이게 이제 이어졌을까요? 이어졌네요. 이렇게. 그죠? 이렇게 해서 이어진 이런 도형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 좀 전에 배웠던 대로 자, 클릭해서 마우스에 이제 손을 띄지 않습니다. 클릭한 상태에서 손을 띄지 않고 드래그를 합니다. 그러면 자, 어때요? 핸들이라는 게 나오죠. 이렇게 내가 당기는 반대편이 이미 그려진 고무줄에 영향을 주는 겁니다. 이쪽으로 당겨지고 이쪽으로 당겨지고 위로도 당기고 아래도 당기고, 그죠? 자, 마우스에 손을 띄지 않은 상태에서 해야 돼요. 자, 이 상태에서 손을 띱니다. 그러면 자, 앞에 거는 그려지고 두 번째 거는 자, 선은 이제 고무줄이 와서 걸린다고 그랬잖아요. 걸려 있는 상태인데 내가 요렇게 움직이면 지금 여기 있는 핸들 때문에 이 고무줄이 달려가죠. 그렇죠?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절대 핸들이 붙어 있는 이 점은 안테나가 이게 양쪽으로 나와 있는 점은 뾰족한 부분 나올 수 없다고 그랬죠. 보세요. 절대 뾰족하게 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이렇게 당겨주기 때문에 항상 완만하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땅. 자, 이번에는 클릭 드래그 하지 않고 그냥 땅 찍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직선이 나오죠. 자, 이 상태에서 또 클릭 드래그를 하죠. 요렇게. 그 다음 자, 마우스를 또 싹 대면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겠죠. 노드라는 것은 정확히 점이라는 얘기예요. 그 점 부분에 겹쳐 있다는 얘기가 되겠어요. 탁, 그죠? 이렇게 땅 찍으면 이렇게 이어진 닫힌 도형이 생성되게 됩니다. 이 펜툴은 여러분이 연습하시는 수밖에 없으니까 원하시는 모양을 만들 때까지는 부단히 연습을 하셔야 되겠어요. 예를 들어서 하트를 그리겠다. 하트 정도는 그릴 수가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클릭, 이렇게 드래그해서 클릭. 자, 뭐 이쁘게는 안 나왔는데 어쨌든 이렇게 비슷한 모양이라도 여러분이 만들 수는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이 하트가 삐뚤어졌는데 왜 삐뚤 것 같아요? 자, 또 만들어 볼게요. 그래도 또 삐뚤걸요?
그래도 삐뚤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 하트를 그릴 때 정확한 위치를 잡을 수가 없죠. 눈대중인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 여기에서 요렇게 해서 이 위치와 이 위치가 정확히 같아야 되고 여기 있는 이 포인트와 이 포인트 점이 정확히 이쪽에 있어야지. 자, 그 다음에 핸들도 똑같이 나와 있어야지 완전히 대칭이 될 거 아니에요. 하트는 대칭이죠. 이렇게 해서 이게 대칭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나눴을 때, 그죠? 그러나 이 있는 노드점, 이 포인트, 노드점 자체가 삐뚤기 때문에 이게 삐뚤어질 수밖에 없죠. 자, 이런 것들은 전부 뭘 이용하느냐 하면 전부 안내선을 이용을 합니다. 안내선은 여기 룰러가 보이죠? 이게 이제 자가 되겠어요. 이 자는 여기 위에 프로퍼티 위쪽에 보면 이 자에 대한 설정이 나오게 됩니다. 이거를 끄면 자가 사라지고요. 요걸 누르면 자가 보입니다. 그 다음 요걸 누르면 그리드가 나와요. 정확하게 뭔가를 그려야 될 때는 이 그리드에 이 딱딱딱 맞게 그리시면 되겠죠. 그리고 자, 이 그리드에 맞춰서 그리고자 했다면 이 스냅을 바로 옆에 스냅 있죠? 스냅 툴을 어디다가 주셔야 되겠어요? 예, 도큐멘트 그리드에다가 주는 거예요. 그러면 스냅이 됩니다. 탁탁탁 붙어요. 그래야 정확하게 만들 수가 있겠죠. 예, 이게 지금은 오브젝트에 스냅이 돼 있죠. 자, 요거 도큐멘트 그리드라고 체크를 한번 해볼게요. 그 다음에 땅땅땅 한번 찍어볼까요? 여기서 자, 어때요? 근처에 가져가면 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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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 붙죠? 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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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땅. 그렇죠? 예, 이게 스냅이에요. 여기서 스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 도큐멘트 그리드 끄고요. 그 다음에 스냅 투 도큐멘트 그리드도 끄겠습니다. 자, 그리드가 안 보이는데 스냅이 돼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죠? 예. 자, 그 다음 자에 있는 가이드라인을 한번 꺼내볼게요. 클릭, 드래그 하면 가이드가 나오죠. 이것은 내가 임의로 가이드를 설정하는 거예요. 빨간색 점선이 가이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뭔가 표시를 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서 가이드라인에 체크를 해주면 이것도 이제 사각형 같은 거 그린다 할 때 탁, 탁 붙어요. 예, 그래서 정확하게 그리기가 좋은 거죠. 딱 맞으니까. 예. 자, 요 가이드 작업하는 거는 굉장히 직관적으로 돼 있어서 이거는 굉장히 편리하게 여러분이 할 수가 있어요. 예. 자, 그래서 이 가이드를 이용할 수 있고 이 가이드는 선택해서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위치는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 이 지점부터 뭐 예를 들어 30mm다 또는 뭐 50mm다 이렇게 띄워야 되겠다 할 때는 자, 이 지점부터 띄우려면 애매하잖아요. 그러면 여기 룰러와 룰러 자와 자 사이에 자, 이 부분 있죠? 예, 코너 부분을 클릭 드래그해서 여기다가 갖다 놓으시면 되겠어요. 예, 그런데 이거를 정확하게 이 지점을 갖다 놔서 00을 만들려면 이 스냅2가 가이드에 체크가 돼 있어야죠. 이걸 체크를 안 하면 드래그 했을 때도 붙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걸 정확하게 맞췄다는 장담을 못 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럴 때를 생각해서 항상 자, 이 기준점 잡을 때는 여기 있는 가이드라인에 스냅 툴을 시키고 그 다음 이 부분 클릭 드래그를 해서 딱 잡아주시면 이 지점이 0과 0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지점부터 정확하게 위치를 잡을 수가 있겠죠. 클릭 드래그 하면 자, 여기에 어때요? 수치 보이는 거 보이세요? 예. 자, 사이즈가 저게 딱 나오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사이즈를 보면서 만들어 줄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정확한 사이즈가 아니네요. 22.437 뭐 이렇게 나오죠? 요걸 20으로 바꿔줘 볼게요. 그 다음 요거를 15로 바꿔볼까요? 자, 마이너스 15
자, 요거는 뭡니까? 위치. 예, 이 코너점의 위치가 되겠고, 요거는 사이즈입니다. 요거는 45를 잡을까요? 그 다음 요거는 30을 잡을까요? 됐죠? 예, 그러면 요 40과 35를 정확히 위치를 딱 갖다 놔야 되겠는데, 자, 요렇게 해서 탁 갖다 놨죠? 예, 그 다음 이제 선택을 해보면 얘 위치가 22.5 마이너스 150이라고 15라고 나오죠? 예, 그것은 지금 여기에 위치가 되겠어요. 예, 코너 위치를 잡으면 00이 되죠. 자, 이해 가세요? 예, 지금은 중앙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요까지의 거리가 지금 22.5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전체를 우리가 45로 잡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중앙점의 위치가 되는 거고, 우리는 요 코너가 여기에 정확하게 딱 붙고 싶은 거죠. 그럴 때는 요거를 코너로 잡으셔야 돼요. 이 박스의 기준점을 좌측 상단으로 잡게 되면 이 위치를 0과 0으로 잡아주시면 정확하게 딱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자, 원래 위치는 여기가 기준이에요. 더블 클릭. 0과 0이 되죠? 더블 클릭. 0과, 자, 어디가 돼요? 여기가 기준이 되죠? 도화지의 좌측 하단이 기준이 됩니다. 좌측 하단. 그 다음에 이 도큐먼트에 들어가 있는 도형의 기준은 어디예요? 좌측 상단이죠. 그게 조금 애매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냥 좌측 상단으로 잡으면 좋을 텐데, 이건 좌측 하단이고 도화지는 좌측 하단, 도형은 좌측 상단.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해서 정확하게 위치를 잡을 수가 있다. 00. 자, 그 다음 필요 없으면 일단 더블 클릭해서 위치를 원래대로 움직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여기 가이드선은 필요 없으면 선택해서 딜리트 주시면 되겠어요. 빨간색이 되죠? 선택하면. 이렇게 지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펜 툴 있고 B스플라인 있죠? 이 B스플라인은 클릭 띄고 다시 찍어요. 그러면 이렇게 나오죠. 찍어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바깥에 가이드선을 기준으로 베지어 곡선을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다 끝났으면 엔터. 자, 이것도 처음에 하시면 조금 적응이 안 되실 수 있어요. 이런 캐드나 라이노나 이런 거 안 쓰신 분들은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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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릭. 그죠? 자, 요거는 아예 가이드선을 만들어 놓고 그 박스 안에 접하는 식으로 곡선을 만들어 줍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폴리라인은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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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릭. 그럼 이건 뭐예요? 이건 그냥 도형이네요. 그죠? 요건 폴리라인이고, 그 다음에 3포인트 커브는 클릭, 띄고, 클릭. 그죠? 요런 식으로 클릭, 드래그죠. 이건 드래그예요. 띄고, 요렇게. 자, 내가 원하는 지점을 잡고 당겨주는 거예요. 이거 고무줄이라고 했죠? 근데 내가 직접 당기는 거죠, 이건. 요런 식으로. 요렇게 해서 원하는 도형 곡선을 만들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 2포인트 라인은 그냥 클릭 드래그 해서 손 띄면 그냥 라인만 하나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 프리핸드는 말 그대로 내 마음대로 그립니다. 이렇게 원하는 대로 그리는 게 되겠습니다. 자, 그게 이제 바로 여기에 있는 얘네들이 되겠고, 뭐 베지어 같은 것들은 이렇게 해서 뭐 그리는 거예요. 이거는 뭐 마찬가지입니다. 베지어나 펜이나 뭐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뭐 그런 것들은 이제 중요한 건 아니니까 이렇게 만들었죠. 자, 이렇게 해서 만들었을 때 우리가 만든 거에 이 노드를 조정을 하고 싶은 거죠. 이렇게 했는데, 자, 이 노드점들을 조절을 하고 싶을 때는 여기 있는
쉐입 툴을 이용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쉐입 툴이 있죠? 누르고 있으면 여러 가지가 나와요. 여기서 쉐입 툴을 이용을 하고 이 점을 찍으면 여기에 핸들과 노드점들이 다 보이고요. 이렇게 움직여서 모양을 잡을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자, 요게 노드점들을 이용하는 변형을 하는 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텍스트를 쓰는 게 있네요. 타입 툴. 자, 클릭 씁니다. 엔터 씁니다. 엔터 씁니다. 그리고 이 타입들 글씨에 대한 여러 가지 변형들은 클릭 드래그를 하시게 되면 이쪽에 폰트, 사이즈, 그 다음 볼드체, 이태릭체 전부 다 나오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텍스트를 조정을 해줄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를 한번 봤습니다. 그리고 아주 편리한 기능인데요. 제가 이 코렐2가 여러 가지 분야에서 쓰인다고 그랬죠? 다양한 부분에서 활용되는 게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그래요. 여기는 수치를 적어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설계 쪽에서도 쓰여요. 자, 예를 들어 이렇게 도형이 있고요. 또는 자, 이렇게 도형이 있어요. 무슨 가구나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이 있다고 칩시다. 그림을 그려놨어요. 여기서 요까지의 거리를 써주고 싶은 거죠. 자, 그때 여기 있는 수치 입력하는 것을 이용해 주시면 됩니다. 패러렐 디멘전 주면 자, 여기 노드점에서부터 여기 노드점 찍고 자, 다시 해볼게요. 노드점 있죠? 클릭 드래그해서 손을 띕니다. 그리고 올려주고요. 다시 클릭 해주면 어때요? 이 거리가 여기 그대로 써지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확한 수치대로 작업만 하셨다면 이런 것들을 일일이 쓰고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알아서 적힙니다. 자, 여기에 클릭 드래그해서 띄고 마우스 움직이고 다시 클릭. 그러면 이런 식으로 또 나오네요. 그렇죠?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다 만들어줄 수 있어요. 얼마나 편리한지 몰라요. 자, 여기 보면 자, 쿼드란트 하면 4분점이죠. 원이면 정확히 이 제일 끝부분을 잡아야 되는데 이렇게 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죠? 요렇게 해서 쿼드런트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도 쿼드런트 띄고 클릭. 자, 그 다음 중앙을 얹으면 센터가 나오죠. 클릭 드래그해서 쿼드런트까지 딱 놓고 요렇게 아주 쉽게 우리가 이런 수치 값들을 써줄 수가 있다. 요거 잘 이용을 하면 아주 편리하게 여러분이 활용이 가능합니다. 요게 수치를 써주는 부분이 되겠어요. 그 다음에 도커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커가 이제 이 부분이 도커라고 불리는 부분이에요. 여기에 지금 힌트라고 나와 있는 부분 있죠? 여기가 지금 도커인데 힌트를 잘 활용을 하시면 되게 좋아요. 이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근데 이제 필요 없으신 분은 이제 닫으시면 되겠어요. 지금 여기 보면 힌트라고 나오죠? 여기 X 표시 나오죠? 이렇게 누르면 닫힙니다. 그리고 프로퍼티라고 또 나오죠. 자, 일러스트레이터나 이런 프로그램들은 보면 여기에 이제 색깔 넣는 게 있는데 얘네는 전부 이 도커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퍼티 도커에서 전부 지정을 해주게 돼요. 예를 들어서 사각형으로 그리고 여기다가 색깔을 넣어야 되겠어요. 그럴 때는 이제 전부 도커에서 지정을 하죠. 자, 선택이 돼 있어야 되겠죠. 당연히 여기서 자, 아웃라인을 선택을 하게 되면 아웃라인 컬러, 두께, 모양 다 나오죠. 요게 어디 있어요? 여기도 있네요. 똑같은 게 동일하게 들어갑니다. 하지만 이 위쪽은 컬러는 없네요. 컬러는 여기에 있죠. 자, 컬러를 좀 두께를 주고 컬러를 한번 바꿔볼까요? 자, 클릭한 상태면 요렇게 다양한 컬러를 지정해 줄 수 있고 컬러의 종류 그 다음에 자, 어둡냐 원색이냐 밝으냐 이렇게 다 지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컬러 지정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 컬러를 CMYK냐 RGB냐로 지정을 해줄 수가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컬러를 지정해 주고요. 자, 그 다음에 나는
이 선을 없애고 싶어요. 예, 선은 얇은 것도 필요 없고 두꺼운 것도 필요 없고 아예 그냥 없앴으면 좋겠다. 그럴 때는 여기 있는 두께 부분을 누르시면 none이라고 나옵니다. none. 예, 이걸 누르시면 아예 없어지는 거고요. 헤어라인은 예, 미세선. 예, 이거는 뭐 따로 포인트가 안 나오고 그냥 얇은 선이고 그 다음에 0.5부터 이제 올라가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여기를 누르시면 내부색 fill이 되겠습니다. fill. 예, 안에 색을 채우는 거죠. 지금 내부색이 없음 상태가 되겠어요. 없음. 근데 그 옆에 보시면 색깔이 있죠? 예, 자, 딱 하면 들어가게 되겠죠? 여기서 또 컬러는 여러분이 지정하시면 돼요. 이렇게 원하시는 컬러로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CMY, RGB 뭐 이런 거 지정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는 그라디언트입니다. 여기서는 자 파운틴 필이라고 이렇게 부르게 되는데 자, 여기 클릭해서 컬러 지정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또 클릭해서 여기 가서 또 컬러 지정하시면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네. 그 다음에 이 중간에도 컬러를 넣고 싶다 그러면 여기다 이제 더블 클릭을 하시고 그 부분 컬러 여기서 또 바꿔주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이렇게 그라디언트 컬러도 집어 넣어줄 수가 있고 뭐 패턴이라든지 다양하게 우리가 넣어줄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내부색을 넣는 부분이 되겠어요. 이번에는 사진을 한번 불러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코렐은 이런 벡터 방식뿐만이 아니고 사진하고 전부 섞여 있어요. 예, 약간 뭐 보통 하는 얘기로 짬뽕돼 있다고 하죠. 예, 다 이렇게 돼 있어서 좀 적응이 안 되는 분은 약간 헷갈릴 수가 있어요. 자, 사진을 한번 가져와 보겠습니다. 파일에 가셔서 임포트로 들어갑니다. 임포트 들어가신 다음에 여기 나오는 사진 중에 하나를 가져와 보도록 할까요? 클릭해서 임포트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꺽쇠 모양이 나오고 이 안에 정보가 나오죠. 뷰티, 뭐 파일명이랑 사이즈랑 클릭 드래그해서 리사이즈 하라고 나오죠. 이렇게 클릭 드래그해서 딱 얹었어요. 그러면 이렇게 사진이 나오게 되죠. 자, 이렇게 사진이 나왔으면 이 사진을 이제 우리가 뭐 편집을 한다든지 이런 걸로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우측 버튼을 누르면요. 에디트 비트맵이라고 나옵니다. 이 에디트 비트맵을 클릭하시게 되면 코렐 포토가 떠요. 코렐 포토 페인트가 뜨면서 여기서 이제 사진에 대한 편집을 해주게 되겠죠. 이게 우리가 코렐 드로우 스윗을 깔게 되면 그래픽 스윗을 깔게 되면 여러 가지 깔리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포토 페인트가 여기는 약간 포토샵의 그런 기능하고 좀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요건 닫고요. 자, 이렇게 해서 편집을 다 하셨다 한다면 자, 이렇게 해서 조금 움직여 놓을게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뭐 얹어서 뭐 이 위에 뭐 여러 가지 벡터도 그리고 뭐 하겠죠. 뭐 여러 가지 그리고 뭐 하트를 그린다든지 원을 그린다든지 뭐 예를 들어서 원을 이렇게 하나를 그리고요. 그 다음 요걸 쭉 이동한 다음에 이 기본 원을 가지고 하트를 쉽게 한번 만드는 방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 쉐입 밑에 보시면 여러 가지가 나오죠. 여기에 Attract and 자, Repel이라고 나옵니다. 자, 요 부분을 선택을 하시고요. 자, 요거를 당겨줍니다. 이렇게. 그런데 이게 원이 너무 커요. 그래서 이 원을 좀 줄이면 돼요. 여러분이 이렇게 해서 좀 범위를 줄여줍니다. 한 20 정도로 줄여볼까요? 그렇죠? 이렇게 당깁니다. 그렇죠? 그 다음 원래같이 조금 키우고요. 이렇게 당겨주죠. 그 다음 자, 여기에 보시면 또 뭐가 있냐면 자, 여기 보면 스미어라고 있죠. 스미어. 자, 이 스미어 가지고 요렇게
하트를 만들어주는 거죠. 예. 이렇게 우리가 제대로 그리지 않고 이런 식으로 만들어줄 수도 있다. 예, 하트를. 자,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해서 하트를 좀 모양을 잡아주는 겁니다. 예, 이런 식으로 일부러 이제 이렇게 그린 것 같은 효과를 뭐 낼 때나 이럴 때 쓰이게 되겠죠. 예. 자, 그다음 여기다가 컬러를 주는 거죠. 예, 컬러를 줘서 색을 이쁘게 만듭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만들어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 선색도 줘야 되겠네요. 예, 선색을 하나 주고 여기 선을 하얀색으로 줄까요? 하얀색으로 해서 굵기는 조금 더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렇죠? 네, 이런 식으로. 자, 뭐 이런 식으로 하나 만들었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뭐 작업을 해서 출력을 하든지 하는 거죠. 예. 저는 이거 지금 빨리 보여드린다고 대충 하는 바람에 이제 사이즈도 조절 안 하고 해서 뭐 엉망으로 나오긴 했지만 여러분이 조금 시간 들여서 하시면 얼마든지 이쁘게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자, 요렇게 해서 만들어서 출력을 하시면 이제 이 사진과 같이 우리가 뽑아낼 수가 있어요. 예, 그리고 이걸 뽑아내실 때 우리가 파일에서 처음 만들 때 어떻게 됐어요? 뉴 하실 때 여기에 보시면 해상도가 나왔잖아요. 레솔루션 300이죠. 300으로 하면 인쇄해도 바로 나오는 거예요. 이 그림이 있는 거는. 자, 이 300은 얘가 있을 때는 뭐 상관이 없어요. 상관이 없는데 이건 벡터 방식이니까 상관이 없어요. 사진의 문제가 되는 겁니다. 지금 요렇게 해서 만든 이 파일은 여러분이 인쇄소를 가져가도 인쇄가 다 됩니다. 깨끗하게 되겠죠. 예, 하지만 이 사진이 해상도가 높아야죠. 예.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인쇄소에 가서 뽑을 수 있는데 그렇게 할 때는 반드시 여기다가 300을 잡아주시라는 거, 그 다음에 프린트 할 때는 150으로 잡으시라는 거, 그 다음에 인터넷에 올린다거나 모니터에서만 본다 할 때는 72로 잡으시라는 거, 그것만 확실히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런데 내가 사진이 너무 작아요. 해상도도 너무 떨어져서 도저히 이건 인쇄는 못할 것 같은데, 자, 그러면 그럴 때 이 사진을 조금 깨끗하게 보이게 하는 방법이 없나? 자, 이런 것들은 이제 이 편법을 쓰게 됩니다. 이 사진을 선택하시고요. 우측 버튼 누린 다음에 퀵 트레이스 선택을 합니다. 이 퀵 트레이스 선택을 하시게 되면 이 사진을 일러스트레이터화 시켜요. 마치 그린 것 같이, 일러스트레이션으로 그린 것 같이 손으로 이렇게 그린 것 같은 효과를 내주죠. 이렇게 해주면 좀 어느 정도는 커버가 가능하겠죠. 그죠? 예, 조금 그림 같은 효과를 주면서 일부러 이렇게 만들어 주는 겁니다. 예, 이렇게 해서 이제 인쇄소를 가져간다든지 무슨 딴 데 가져간다든지 할 때는 파일에서 익스포트로 들어가시면 되겠어요. 익스포트 들어가시면 여기서 다양하게 저장을 할 수 있는 것들이 보이게 됩니다. 제일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 PDF부터 일러스트레이터 AI도 있네요. JPG 있죠? PNG 있고요. BMP도 있고. 자, 여기 아래 내려가시다 보면요. 자, WMF도 있어요. 그 다음 TGA, TIFF. 자, 그 다음에 DWG, DXF, 오토키드 파일도 있죠? 자, 이렇게 다양하게 우리가 내보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서든지 이 코렐드로 파일은 거의 99.9% 다 들어오게 됩니다. 인쇄할 때는 반드시 이걸로 저장을 하셔야 되겠죠. PDF, 그 다음에 인터넷 같은 데 올릴 때는 JPG나 PNG로 올리시면 되고요. 요거를 또 일러스트레이터에 가서 편집을 해야 되겠다. 나는 코렐드로가 없다. 그러면 뭘로? AI로 저장해서 가져가시면 돼요. 그 다음에 아까 우리가 수치 같은 거 쓴 그런 설계 같은 거를 조금 했다. 도면 같은 거 그렸어요. 집의 도면 이런 거. 근데 그걸 CAD 같은 데서 좀 수정을 해야 돼요. 그럴 때는 이걸로 가져가면 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또는 뭐 라이노에 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가져가면 라이노에서도 다 들어와요.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다양하게 활용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코렐드로우의 가장 기초적인 부분들을 한번 쭉 익혀봤습니다. 요것만 여러분이 제대로 조금 익히신다면 그 다음에 단계는 좀 더 쉽게 여러분이 적응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걸